안녕하십니까. 라이프 동물을 센터 외과 원장 유창헌. 내과 원장 김동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개업 1주년도 됐고 옆에서 살 맞대면서 열심히 서로 일하면서 각자의 전공, 수의학에서는 사실 아직은 전공 세분화가 막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어찌 보면 가장 크게는 내과와 외과, 영상의학, 임상병리 그 뭐 세분화하면서는 뭐 정형외과 전공 아니면 일반외과 전공 아니면 뭐 심장, 신경 여러 가지 전공들이 다 각자의 전공이 있긴 하지만 크게 이제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하는 전공으로는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내과와 외과가 개업 1주년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전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장단점 혹은 힘든 점 그리고 뭐 부러운 점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면은 외과 전공 수의사가 내과 전공 수의사를 가까이서 바라보면서 부러웠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가장 사실 부러웠던 점은 보호자들과 더 가까이 좀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외과라고 하는 부분은 수술이라고 하는 큰 뭐 아이의 생사나 뭔가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 걱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들이 많은데 원장님 같은 경우에서는 뭐 영양제라든지 아니면 뭐 저 또한 이런 건 하기도 하지만 영양제라든지 아니면 아이의 그래도 실생활에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조금 더 챙길 수 있고 한 점들이 조금은 부러운 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닌가? 또 없나? 또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은 가장 부러운 점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과 전공 선생님들이 조금 더 넓은 진료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신경이면 신경, 비뇨기계면 비뇨기, 뭐 소화기면 소화기, 심장이라면 심장, 내분비라면 내분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늙어감에 따라서 원장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다가 결국 외과 원장인 저를 만나서 뭐 필요하다면 수술을 하고 아니면 시술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조금 더 보호자님과 밀착한 관계를 형성하고 주기적으로 통화하고 뭐 당뇨 관리하고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들을 상담하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부럽긴 합니다. 사실은 저야 정형외과 전공으로 조금 더 다리나 신경외과적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사실은 수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좀 죄송한 부분들이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여러 보존적인 뭐 치료들까지도 막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이 좀 부러운 것 같긴 해요. 근데 반대로 그게 좀 힘든 점이지 않나 싶어요. 이게 뭐 한 가지만 이렇게 딱 해서 예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다인자적인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상담을 해주고 곁에서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정말 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점이 저도 뭐 신경을 안 쓴다는 건 아닌데 조금 더 그런 게 여러모로 봤을 때 힘든 점들이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어떤 것까지 하냐면 진짜 뭐 산책 나가는 시간, 뭐 호흡기 환자들에게서는 흥분하는 정도, 뭐 체중 관리, 뭐 아니면은 디퓨저라든지 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뭐 꼼꼼하게 챙겨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또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전공에서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원장님이 보시기엔 외과 전공은 좀 어때 보여요? 내과 수의사 입장으로서 이제 외과에 부러운 점이 있다면 일단은 소위 신이 될 수 있다는 점. 이제 갑자기 못 걷는 애가 수술을 하고 나서 뛰어다녀. 정말로 완전히 생사를 오가는 아이가 수술 이후에 갑자기 너무 좋아지고 밥을 먹기 시작하고. 내과에서도 당연히 그런 부분들의 중환자들이 있지만 정말 하루하루 바뀌는 거거든요. 하루 10% 먹고 20% 먹고 30% 먹고 이렇게 증량이 되거나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일주일 뒤, 2주 뒤 점차 개선이 되는데 외과의 경우에서는 수술 이후 3일에서 5일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아이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보호자님들은 너무 기분 좋게 퇴원을 하시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제일 부럽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내과적인 치료 방향이나 입원 기간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외과가 짧은 시간에 집중도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 수술의 하나로 결판이 난다는 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결과가
내과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고 크게 작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단적인 부분이나 치료 방향이 명확하다는 게 제일 부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과는 소위 기계적인 부분, 의학적인 부분, 과학적인 부분에 힘을 많이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부전의 환자의 경우에서는 신장은 기능을 평가해야 하고 초음파를 보거나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신장의 기능을 직접 평가하는 건 없죠. 그냥 혈액 검사를 통해서 대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이나 그리고 신장 부분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노령화로 인해서 다른 부분까지 문제가 되면은 신장만 치료해서 안 되는데 이제 보호자님 못 받아들이시거나 아이가 받기 힘들어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변수가 너무 많은 거에 비해서 우리 신경외과나 뭐 정형외과에 대해서는 보다 조금 더 명확하지 않나. 왜냐면은 뭐 슬개골 탈구 그리고 고관절 이상 이런 부분들은 진단이 엑스레이나 이제 정형외과적인 신체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되면서 수술을 바로 들어가면 이제 바로 명확해지니까 그게 조금 부러운 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진료를 이제 요새 뭐 아이들도 나이도 많아지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사실 거의 그런 진료가 없잖아요. 뭐 정형외과 수술하러 왔다가 뭐 혈액학적 문제 돼서 원장님께 간 환자들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여러 가지 질환들이 병발해 있다 보니까 디스커션을 많이 하잖아요. 얘가 이 수술을 먼저 하는 게 맞을지, 내과 안정화를 먼저 하는 게 맞을지. 그래서 사실은 진료의 경계가 당연히 협진으로 가지만 담당의의 능력이 늘어나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도 원장님의 내과 진료 실력을 따라가려고 계속 공부하고 있고 원장님도 항상 외과 진료 물어보고 옆에 와서 계속 나누고 지식 나누는 게 결국 담당의로서 어떤 특정 선택을 해야 될 때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그런 기준들이나 이런 거를 많이 봐야지만 또 요새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많이 고민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맞아. 1년 동안 정말 유청 원장이랑 정말 많은 환자들을 얘기하고 어떻게든 힘겹게 이겨내고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1%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정말 많이 했던 1년인 것 같습니다. 진짜 우선순위를 나눠 나가는 일들이 환자에게 진짜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사실은 뭐 환자 이제 살려서 넘어간 케이스도 있고 살려서 또 보내준 케이스도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참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내과 안정화 다 하고 건강검진 다 했으니까 이제 한 2에서 4주 안정하고 또 다른 삶을 위해서 또 치주 건강을 위해서 스케일링도 많이 하고 저 또한 뭐 이제 일반외과 환자들 뭐 자궁 충동증이나 응급 질환으로 GDV나 이런 애들 다 수술해서 원장님께 담낭 관련이나 심장 관련으로 또 환자 넘겨서 또 초짜하는 게 진짜 요새 노령 환자들 오거나 진료 보면은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긴 해요 진짜.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많이 앞으로 병원 세팅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좀 해나갈까 믿고 맡겨주신 보호자님들께 어떤 진료를 또 좀 추구해 나갈까 많은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우선은 시간적인 부분들에서도 맞죠. 계속 그러고. 다음 얘기할 부분은 이제 내과 수의사로서 그리고 외과 수의사로서 서로가 더 힘들어 보여서 좀 더 불쌍하다 아니면 좀 더 고생을 너무 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볼 건데 내과 수의사가 외과 수의사를 봤을 때 진짜 힘들어 보인다라고 느낄 때는 이제 중증 질환의 환자를 수술해야 할 때 수술도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수술 이후에도 이런 합병증이 많은 수술들에 대해서 옆에서 지켜볼 때 많이 힘들죠. 왜냐면은 수술을 하고 나서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일 때 그렇게 됐을 때는 이미 중환자인 상황에서 수술이라는 어려움을 버텨내고 그리고 수루 관리라는 또 중환자에 준해서 처치를 할 때 정말 뭐 유창호 원장이나 우리 김병주 대표 원장님도 거의 잠 못 주무시면서 이렇게 계속 환자를 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많이 좀 안타깝고 뭐 도와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디스커션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정말로 이제 제가 여유가 될 때는 어떻게든 이제 수술 이후에 환자들을 내과적인 부분으로 중환자로 관리를 하려고 노력할 정도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술적인 방법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님이 수술을 안 하려고 하실 때 외과의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거밖에 없는데 보호자님은 어떻게든 약으로 해보려고 하고 입원을 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외과
수의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해내가야 한다는 그 부담감이 옆에서 볼 때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과로 넘어오기에도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 항상 애매한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외과에서 수술을 하고 나서 중환자로 되어 있는데 내과적인 질환이 좀 더 강하다고 하면은 내과로 넘어오면 제가 뭐 완벽하게 이렇게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애매한 경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서는 저는 뭐 백업만 지원을 하게 되면서 이제 외과 수의사들이 꽤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죠. 또 하나는 수술 이후 합병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결국엔 아이가 이겨내지 못하고 사망을 하거나 상태가 위독하는 모습을 볼 때 이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수술에 대해서 제가 뭐 아예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당연히 전문적인 견해나 이런 부분을 났기 때문에 제가 완벽하게 나서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수루 관리에 대해서는 여러 협진을 해서 하지만 그래도 책임을 가지고 있는 외과 수의사가 너무 힘들어 보일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술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거를 다시 수술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아이 상태는 더 나빠지고 이런 경우에서 수술 자체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았는데 그 에너지 이상으로 또 아이를 감당을 해야 할 때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뭐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수술이라는 옵션을 수술이라는 옵션을 한번 하고 이제 그래도 기다려 볼 수 있는 환자들이 있는데 원장님 환자 볼 때 특히 호흡기 질환 이런 애들 보면은 이제 약은 썼고 이뇨제 응급처치는 들어갔고 산소방에서 버텨나가는데 이겨내길 기다리면서 그냥 한염없이 바라보고 있을 때 진짜 답답하겠다. 우리는 그래도 뭐 남은 옵션이 있다면 수술이라도 들어가 볼 텐데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원장님이 뭐 혈액학적 질환 환자들이나 아니면 진짜 호흡기 질환 환자들 바라볼 때는 우선은 딱 최선의 응급처치를 하고 기다릴 때 그럴 때 진짜 내과 의사들도 답답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서로의 고충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호흡기 환자일 때 원장님 진짜 촌각을 다투면서 처치를 하잖아요. 절대 고압 산소를 벗어나지 않는 환경 속에서 특정 처치들을 다다다다닥 하고 해나가는 것들이 진짜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만큼은 뭐 저희는 수술 들어갈 때겠지만 원장님은 진짜 그런 환자들 와서 안정화되기 전까지 진짜 거의 대부분 살아나갔던 것 같은데 그럴 때까지 원장님의 그 스트레스, 그 예민함은 진짜 이루 말하지 못하는 게 느껴지긴 해요. 그럴 때 그래서 항상 옆에서 뭐 넘어갈 때나 이제 외과적인 도움들이 필요할 때 항상 제가 준비하잖아요. 삽관이나 뭐 마취기나 벤틸레이터 사용이나 이런 거 할 때 하면서 진짜 우리 넘어갔던 애들도 몇 마리 살린 거 보면 맞죠? 그래서 진짜 넘어갔는데 벤틸레이터 하고 어떻게든 폐에 있는 물 빼서 살리는 거 보면 아직 진짜 서로가 그런 진짜 응급 질환의 영역에서는 너무 힘들게 고민하고 있는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근데 힘든 점만 이야기했다. 너무 힘든 점. 부러운 거. 부러운 거? 좀 부러운 거. 아까 시인이 된다는 거? 시인이 된다.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내과 환자들도 다 뭐 오히려 원장님 팬이 더 많잖아요. 진짜 뭐 애들 힘들었다가 걸어서 나가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편지를 받는다든지 너무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저도 많은 아이들을 진짜 힘들게 진짜 제 수명 꽂아가면서 정말 살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보이는 것보다 이제 수치로만 항상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높았다가 낮아졌다가 이런 것들을 보면 보호자님이 직접 보는 거랑 조금 체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 뭐 근데 바라보는 입장에서 다를 수 있으니까 한두 번씩 원장님이 치열하게 저희는 이제 수술 들어가고 계획하고 들어가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딱 결과를 보여줘야 될 때가 있을 때가 있는데 원장님 한두 번씩 이제 책상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고민하는 거 보면 좀 부럽긴 해요. 농담이고 막 책 찾아가지고 이제 여러 병발에 있는 질환 있는 환자들 처방 고민하면서 책 펴서 볼 때 좀 부럽긴 하더라고. 나는 목 다 날라가면서 하는데 각자의 영역이 좀 다른 것 같긴 해 확실히. 정말 그때 책을 본다는 건 정말로 진짜 제 처방이 내려가는 순간 이거는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으로 한 번 더 보고
그렇게 하는 건데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또 저는 또 갑자기 또 그렇게 얘기가 되니까 또 그거는 조금 부럽습니다. 저는 중환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응급 환자가 왔을 때 무조건 봐야 돼. 2마리, 3마리, 그치. 4마리 맞아. 이렇게 오더라도 다 그치. 감당을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제 중에는 수술방에서는 이제 이제 나올 수 없지. 영역이 정말 방어막처럼 이렇게 아,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진료가 조금 밀리게 된. 그리고 그 수술을 진짜 끊고 나와야 할 정도로 그런 중환자가 없다는 거는 조금 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뭐 저도 뭐 외과 질환 있으면 어떻게든 커버를 해줘야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근데 내과 수의사가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이라는 거는 진짜 이거 하나로 모든 게 끝나는 거니까 어떻게든 뭐 제가 이 중환자를 응급처치를 하면서 그게 제 역할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안정화를 해서 외과 수의사인 장원 원장님이나 이제 대표 원장님이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인 것 같고 사실 1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짜 재밌던 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같이 살을 정말 많이 맞대는데도 싸운 적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로 사실 신기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일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게 되고 거의 생활하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똑같고 비슷하고 그리고 다들 예민해져 있는 상황도 많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제 생각에 이제 제 예민함을 조금 장원 원장이 많이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폐수종 환자인 경우에서는 정말로 제가 봐도 정말 극도로 예민해지는 상황이 되니까. 왜냐면 저 아이의 호흡 하나하나가 진짜 저 아이의 생명줄과 다름없는데 그 호흡을 끊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다 예민해지고 다 긴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창원 원장도 정말 잘 도와주면서 이렇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 말이 있는 것 같긴 해. 우리가 수술하는 그 순간만큼은 약간 성역화해서 진짜 이제 진짜 술자의 집중을 절대 건드리지 않게 하잖아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응급질환이 와도 형님께 부탁하고 원장님께 다 부탁하고 진짜 수술 중에는 절대 그러는 게 좀 미안하긴 하면서도 부득이한 거죠 사실. 맞아. 왜냐하면 이제 다 예약을 잡고 일정을 잡고 안정하고 들어가고 약속이니까 보호자님들께 약속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마운 건 믿고 맡길 수 있는 거. 이제 중종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수술하는 도중에 못 봐도 이제 원장님께 환자 모니터링을 부탁할 수 있고 그런 점들이 좀 고마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한두 번씩은 그런 게 좀 부럽기도 해요. 우리는 수술 내가 못 보니까. 그치. 예, 근데 이제 원장님께 부탁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오도 잘 내려놓고 처방 잘 보고 이러는 게 진짜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수의사가. 예. 요새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아자 다음 단계에 이제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적용해주고 이런 것들을 고민해볼까 그런 것들 많이 하듯이 갈 길이 아직 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중재적 시술하러 가시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유튜브 하면 기대도 되겠죠? 정말 에. 큰 맘 먹고 가는 진짜. 원장님들 이제 유창훈 원장님이나 우리 대표 원장님 크게 어떻게든 한번 더. 그 귀한 주말 그치. 이렇게 커버해 준다고 하면서 이제 2월에 태국에 가서 이제 중재적 시술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배워볼 계획입니다. 결국 그렇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그 다음 단계 환자들에게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는가 계속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뭐 저도 계속 학회를 다니고 공부를 하겠지만 계속 이제 필요한 것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로. 예. 돌아가면 내과 전공합니까? 외과 전공합니까? 외과 학부생이었잖아. 실습. 그러니까 거의 외과 새내기였는데 마지막에 전공을 틀었잖아. 다시 고민한다면. 야 어. 이런 얘기를 이렇게 또 뭐 얘기하자면 뭐 아무도 아마 모르실 텐데 원래 뭐 저는 전북대 학교 다닐 때 이제 학부생 때는 이제 외과 실험실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이제 뭐 전공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냥 이렇게 동아리 혹은 실습 개념으로서 외과로서만 4년을 배워왔던 거죠. 4년을 배워왔는데 다시 선택해라면 사실 웃긴 건 이 질문을 유창원 원장이 제일 많이 합니다. 외과 할 거냐, 내과 할 거냐. 근데 저는 항상 반반인데 유창원 원장은 항상 내과를 다시 해랍니다. 이상하게 계속 다시 해라고. 저는 반반이었던 이유는 이제 외과만 4년을 이렇게 뭐 물론 해본 것도 아니고 뭐 견눈이라고 할까?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배워온 상황으로 봤을 때는 외과만 너무 바라보다 보니까 내과라는 학문이 되게 멋있었어요. 그냥 정말로
왜 그러냐면은 제가 봐왔던 건 외과에서 내과로 넘어가는 케이스밖에 못 봤기 때문에 내과에서 외과로 넘어오는 건 있지만 근데 항상 이렇게 수술이나 상태가 안 좋아지고 나서 중환자가 됐을 때 결국에는 끝나고는 내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진짜 어린 생각이지만 내과가 좀 더 학문적으로는 더 위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내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원체 생각이 많고 이런 하나하나의 싸움들에 대해서 좀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내과가 좀 더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선택해라 해도 지금은 내과가 이제는 뭐 최적화라고 그죠. 할까요? 이제 완전히 적응을 된 것 같아요. 뭐 처음에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다시 해라 해도 내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유정 원장 같은 그리고 우리 김병주 대표 원장님 같은 외과 원장님들 속에서 같이 있는 내과이라면 충분히 믿고 맡기면서 내과만 이렇게 집중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칭찬.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할게요. 그냥 다시 외과도 힘들고 내과도 힘들고 사실 영상 전공하고 싶습니다. 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전공하고 싶다. 영상 전공하고 싶다. 이거는 요즘 모든 수의사들의 꿈 저희 아닙니까? 의견과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진짜 수많은 수의사들이 진짜 그치, 다들 고생하고 있고 저도 천직이라 생각해요. 지금 천직이라 생각. 그래서 오늘 뭐 간략하게 각자의 전공이랑 병원 이제 1주년 후기 이런 것도 나눠보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내과 수의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상세하게 뭐 환자 케이스로 하면 좋을 텐데 오늘은 간략하게만 한번 알아봤고 다음에도 또 이렇게 종종 같이 찍으면서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이나 환자 뭐 이제 보호자님들이 궁금하실 내용들 내외과가 서로 바라보는 질환이나 치료 방향이 달리는 부분들이 있기도 해요. 우리가 열렬하게 디스커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재밌는 컨텐츠들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고 이상 라이프 동물을 세터 외과 원장 유창헌 내과 원장 김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